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비슷한 두 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나이, 비슷한 체격.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두 분의 다리 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분은 76에도 마을 뒷산까지 걸어 올라가십니다. 손주들이 달려오면 쪼그려 앉았다가 번쩍 일어나셔서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늙어오신 옆집 분은 이제 현관 턱을 넘는 것도 벽을 짚어야 합니다. 계단은 아예 겁이 나서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두 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뭐 특별한 비법이겠어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이 들면 당연히 다리가 약해지는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신 연구들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우리 식탁 때문에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예방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근감소증에 정식 질병 코드를 부여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그 뒷산까지 걸어 올라가시는 분이 드신 음식 5가지를 5위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다리를 지키는 방법이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잠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밥을 드신 뒤에 우리 다리가 힘이 없어진다거나 오히려 더 나른해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날은 밥을 먹고 나서 오히려 몸이 가볍고 우리 다리에 힘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은 날이 있으십니까?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위 음식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다리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빠지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조금씩 분해되고 매일 조금씩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속도가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분해되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만 점점 느려집니다. 거기다 우리 몸이 같은 양의 영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동화저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재료를 넣으면 근육이 잘 만들어졌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재료를 넣어도 근육이 덜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42.8%가 근감소증에 해당합니다. 10명 중 거의 5명입니다. 그리고 40대부터 60대 중장년층에서도 29.5%가 이미 관련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줄어들면 혈당이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당뇨로 이어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거기다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다리 힘이 빠지는 것이 단순히 걷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시느냐로 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위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는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5위라고 하시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제대로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고구마의 역할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고구마는 에너지 공급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입니다. 흰 빵이나 떡처럼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우리 다리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반면 고구마에 든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셨던 분들, 이게 바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삶거나 쪄서 드신 뒤 그것을 완전히 식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분이 변합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이로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우리 근육 합성 효율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화저항, 그러니까 나이 들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현상이 염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식혀서 드시는 것이 그냥 혈당 안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육 합성의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한국 영양학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고구마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저항성 전분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구마를 삶거나 찐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식힌 다음 드시는 겁니다. 차갑게 완전히 식혀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꼭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세요. 계란이나 두부 같은 것과 같이 드시면 에너지와 근육 재료가 한 번에 들어가는 효과가 납니다. 중간 크기 하나가 기준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하루에 하나,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고구마 한 봉지 사시면 열흘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우리 다리 근육까지 실제로 제대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채웠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근육 세포까지 통하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음식을 드시면서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나실 겁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도 탄수화물입니다. 중간 크기 2개 이상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1개를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반찬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고등어나 연어를 청불에 바짝 굽는 겁니다. 빠르게 익히려고 강한 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오메가3과 아스타잔틴이 산화돼서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천천히 익히시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검은 콩을 날로 갈아 드시는 겁니다. 요즘 유행처럼 날 검은 콩을 물에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류신과 안토시아닌이 제대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구마 대신 감자를 드셔도 될까요? 감자도 복합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구마에 비해 칼륨과 섬유질 함량이 조금 낮고 삶아서 식혔을 때 저항성 전분이 고구마보다 조금 덜 만들어집니다. 대체는 가능하지만 고구마를 드실 수 있으면 고구마가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연어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연어에도 오메가3과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정어리나 꽁치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리고기가 비싼데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만 오리고기만큼 불포화 지방산과 셀레늄 함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시면서 오리고기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데 콩류를 먹어도 될까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과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검은 콩도 이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전부 비싸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대형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한 봉지, 고등어 2마리, 검은콩 한 봉지, 오리고기 한 팩, 냉동 연어 한 팩, 이것들을 한 주에 다 사셔도 2만 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병원비, 보호대, 보조기구에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을 아는 세대입니다. 가장 현명한 절약이 바로 밥상에서 하는 예방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은콩은 한번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도 한 번에 2토막 졸여서 냉장 보관하시면 이틀 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도 한 번에 푹 삶아서 나눠 드시면 됩니다. 혼자 드시기에 딱 맞는 방법들입니다. 4위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하면 오메가3이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이 우리 다리 근육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마 고등어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근육세포에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바깥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신호를 보내면 세포막이 그 신호를 받아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혈당과 아미노산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신호를 잘 받지 못합니다. 안테나가 고장 난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등어의 EPA와 DHA가 하는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근육세포막의 인지질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막의 유연성을 회복시킵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던 안테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고 혈당과 아미노산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혈류를 좋게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혈관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육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출판된 영양학 분야 학술지를 비롯해서 최근 여러 연구들이 이 기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PA와 DHA가 하루 2g 이상 꾸준히 공급될 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근육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등어를 먹으면 우리 다리 근육이 운동 뒤에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운동 후 근육에 쌓이는 염증 물질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뚝 걸어도 이틀 사흘이 뻐근한 그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내일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가장 좋은 조리 방법은 구이보다 조림입니다. 강한 열에 구우면 EPA와 DHA가 산화되면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전 예방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고등어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를 채우고 그 에너지가 근육세포까지 전달되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3위입니다. 3위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라고 하면 명절 때 먹던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검은콩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두 이웃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뒷산을 올라가시는 이웃분, 이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밥에 섞어 드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검은 콩이었습니다.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콩밥을 해주셨는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돈이 안 드니까 지금도 계속 먹지요.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효율을 높이려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가 눌려야 비로소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검은 콩에 이 류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 껍질에 짙은 보랏빛 색소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근육에 있는 위성세포, 그러니까 근육 줄기세포를 보호합니다. 위성세포가 바로 우리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고쳐주고 다시 자라게 해주는 세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위성세포도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이 이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콩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과 근육 재생 세포를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검은 콩 한 봉지가 시장에서 3,000원에서 4,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한 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최소 12시간 이상 물에 불린 뒤 손으로 쉽게 으깨질 만큼 푹 삶아서 밥에 섞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류신과 안토시아닌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하루 밥숟가락 2스푼이면 됩니다. 한 번에 넉넉히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일주일 내내 꺼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콩류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퓨린 성분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5위 고구마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채우고 저항성 전분으로 근육 합성 환경까지 만들어줍니다. 4위 고등어는 근육 세포막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영양 흡수 통로를 열어줍니다. 3위 검은콩은 근육 합성 스위치와 근육 줄기 세포를 지켜줍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이미 우리 다리 근육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위와 1위는 이 3가지의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음식들입니다. 자, 그 전에 잠깐 뒤에 말씀드린 두 이웃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현관턱을 짚고 넘어야 하는 이웃분이 어떤 식탁을 드셨나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는 비싸서 잘 못 먹고요. 생선도 손질이 귀찮아서 거의 안 먹어요. 밥이랑 김치, 된장찌개 정도만 먹었습니다. 이런 식탁에서는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재료가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뒷산 올라가시는 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는 오리고기입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 결과를 봤을 때 오리고기가 2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계십니까? 조금 걷거나 움직이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다리가 뻐근하고 다음 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고 나면 금방 회복됐는데 이제는 사흘이 지나도 남아있는 경우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운동 뒤에 쌓이는 피로, 물질과 염증을 처리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회복이 느리면 다음날 또 못 움직이게 되고 못 움직이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소나 돼지 기름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운동 뒤 근육에 쌓이는 염증 물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뻐근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빨라지면 다음날 또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고기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율하면서 만성염증을 줄이는 광물 성분입니다. 특히 근육에 대한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근육 분해 속도가 늦춰집니다. 오리고기가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셀레늄 함량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고기는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잡아주면서 동시에 근육이 만성염증으로 조금씩 갉아먹히는 속도를 늦춰주는 이중 역할을 합니다. 음식의 회복 효과를 느끼시려면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푹 삶으면 소화도 편하고 국물까지 함께 드실 수 있어서 흡수도 잘 됩니다. 삶을 때 위에 뜨는 기름은 반드시 걷어내십시오. 그 기름을 그대로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오리고기는 우리 다리가 쓰고 난 뒤에 빠르게 회복되어서 내일도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이제 1위입니다. 1위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구마, 고등어, 검은콩, 오리고기를 꾸준히 챙겨 드시더라도 1위가 빠지면 지금까지 채워온 것들이 실제 힘으로 이어지는 효율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1위가 하는 역할은 근육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육세포 안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겁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야 우리 다리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 안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공장 기계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공장이 녹슬면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엔진이 힘을 못 내는 겁니다. 연어에 있는 아스타잔틴이 바로 이 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의 살을 붉게 물들이는 성분입니다.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힘이 아주 강합니다. 세포 노화 분야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아스타잔틴이 늙어가는 근육 줄기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산화 스트레스를 약 15%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손상되었다는 신호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대사 손상 신호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도 아스타잔틴을 처리했을 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어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근육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이 더 오래, 더 깨끗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공장이 살아있어야 위에서 챙긴 모든 영양이 실제 힘으로 바뀝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과 셀레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보호와 세포막 유연성 개선, 만성염증 감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식품입니다. 자연산 연어가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냉동 연어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항생제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냉동 연어가 대형 마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하게 굽기보다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와 마찬가지로 강한 열로 조리하면 오메가3과 아스타잔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됩니다. 이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두 이웃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뒷산을 올라가시는 이웃분의 일주일 식탁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고구마 삶은 것을 식혀서 계란과 함께 드십니다. 점심에는 검은콩 넣은 밥을 드십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은 고등어 조림이 올라갑니다. 한 달에 두어 번은 오리고기를 삶아서 드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어를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십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반면 현관 턱을 짚어야 하는 이웃분의 식탁은 밥, 된장찌개, 김치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나쁜 음식을 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 계속 빠져 있었던 겁니다. 두 분의 차이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작은 차이가
10년에 걸쳐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관턱이 무서워지신 분들은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제대로 된 재료를 꾸준히 넣어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일주일 식탁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존 식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존 식사에 한 가지씩 더 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과 점심 사이에 고구마 중간 크기 하나를 시켜서 드십시오.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고등어 조림 한 토막 챙기세요. 화요일, 검은 콩을 미리 물에 불려 두셨다가 밥에 2스푼 넣어서 드십시오. 다른 것은 평소대로 드셔도 됩니다. 수요일, 고구마 하나 더 챙기시고 저녁에 오리고기를 국물이 나오도록 푹 삶아서 드십시오. 위에 뜨는 기름 걷어내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목요일, 검은 콩 밥을 또 한 번 드십시오. 우리 몸이 앞에서 받은 영양을 소화하고 정착시키는 날로 생각하십시오. 금요일, 고등어를 한 번 더 드시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된장과 함께 졸여서 드셔보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드시면 주말 동안 우리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연어를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서 드십시오. 주말 나들이나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일요일, 연어를 한 번 더 드셔도 좋고 고구마 하나만 가볍게 챙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음 주를 위해 검은 콩을 물에 불려 놓으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 모두 챙기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 못 챙기시면 1위 연어와 3위 검은콩, 이 2가지만이라도 챙기십시오. 이 2가지가 전체 효과의 절반 이상을 담당합니다. 연어가 부담스러우시면 검은콩 하나만이라도 매일 챙기십시오. 검은콩 한 봉지는 3, 4천 원이면 한 달이 갑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함께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볍게 우리 다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좌우 번갈아 각각 10번씩. 이것을 아침에 한 번, 저녁 식사 전에 한 번만 하세요. 3분도 안 걸립니다. 조금 익숙해지시면 벽을 잡고 서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씩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종아리에 힘이 붙고 균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재료를 넣어주고 움직임이 그 재료로 근육을 빚어내는 겁니다. 둘이 함께 가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면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근육은 잘 때 가장 많이 회복됩니다. 밤 10시 반 이전에 주무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잠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우리 근육의 74%가 수분입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6잔에서 8잔 조금씩 나눠서 드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 식탁에서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이고구마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힌 뒤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장내 세균을 도와주고 근육 합성 환경을 개선합니다. 사위고등어는 오메가3가 근육 세포막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영양 흡수 통로를 열어주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삼위검은콩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유신과 근육 줄기세포를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2위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과 셀레늄으로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하고 만성 염증으로 인한 근육 손실을 늦춰줍니다. 1위 자연산 연어는 아스타잔틴이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서 이 모든 과정이 실제 힘으로 이어지도록 완성시켜줍니다. 이 5가지를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챙기셔도 지금과는 다른 느낌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검은 콩 한 움큼 물에 담가 두십시오. 내일 아침 삶아서 밥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온 세대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이 달려올 때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도록, 계단을 짚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서 제일 건강한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주변에 다리 힘이 빠져서 외출이 두려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한 번만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